사형당하기 전 이재수의 말. 교인들이 비록 다른 나라의 글을 배웠다고는 하나 본시 우리나라의 신민인데 한번 교회에 들어가면 관에서도 다스릴 수가 없고 감히 두려움도 없이 남의 재물을 빼앗고 남의 소송에 관여하여도 감히 누구도 어찌할 수가 없고 심지어 인명을 살상하여도 감옥에 가두지 못합니다. 근본 3군의 민인들이 세패를 견디지 못하여 일제히 모여서 호소한 것이 어찌 교인들에게 관계되겠습니까? 그런데 군기를 빼앗아서 성을 함락시키고 발포하니 이게 역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죽인 것은 역적인 것이요 양민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비록 죽어도 원한이 없습니다. 신축민란은 구한말 가톨릭교회와 그들을 앞세운 봉쇄관이 제주도 토착민에게 범죄를 저지르자 민중들이 자위집단 상무사를 조직해 맞선 민중항쟁이다. 관련 기사. 주동자인 이재수의 이름을 딴 이재수의 난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1901년 제주항쟁기념사업회는 제주항쟁으로 명명의 교황 한국천주교회 프랑스 정부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가톨릭에서는 가톨릭 신자가 희생되었다. 라는 의미로 제주신축교난이라고 부르며 제주민란으로 칭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종교적, 정치적 문제로 가톨릭이 박해받은 사건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감이 좀 완화된 신축교환이란 용어도 쓰이고 있다. 가톨릭 신자라는 이유로 제주성에 피신한 무고한 사람들도 많이 희생된 것도 사실이지만 가톨릭 신자들의 행패와 엄청난 범죄 행각이 신축민란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것 역시 사실이며 이런 문제 제기로 인해 일방적인 피해의 느낌이 강한 교난보다 어감이 좀 완화된 신축교환이란 용어 또한 쓰이고 있으나 이 또한 피해자인 민중이 아닌 가해자인 교회를 주체로 범죄 행위를 부인하는 명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배경 19세기 말 대한제국의 제주도에서 프랑스 선교사 신부들이 선교를 시작했다. 당시 조선 사람도 천주교로 개종하기만 하면 천주교 신부를 등에 업고 특혜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지방 간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천주교로 개종하는 사람도 늘어났다. 하지만 가톨릭은 제주에서 또 다른 문제를 불러왔다. 프랑스인 신부들에게는 고종이 지급한 여하대, 즉 나 고종처럼 대하라 라는 특권이 있었는데 프랑스인 신부들은 천주교 신자들의 불법 행위를 묵인했고 교인을 빙자한 몰입애들을 가톨릭 신자라며 두둔하기에 바빴다. 일단 성당으로 달아나면 관리들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가톨릭 신자라면서 성당으로 달아난 자들도 적지 않았다. 살인을 저질러도 체포는커녕 시체검시조차 하지 못하게 하였고 천주교인으로 빙자하면 유부녀나 처녀를 강간해도 항의조차 할 수 없었을 지경이었다. 가톨릭을 내세워 제주 각지의 토착 신당들을 파괴하고 다니는 짓거리는 덤이었다. 한편 당시 제주도에는 일본 체어인들이 대거 진출했는데 이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불법적인 통화활동을 자행하였다. 특히 아라카와 같은 사람은 어루, 독점을 위하여 방해가 되는 프랑스 선교사들을 축출하려 하고 있었다. 체어인과 천주교회로 대표되는 일본과 프랑스 간의 세력 다툼도 사건의 배경 중 하나다. 거기에 봉쇄관 강봉원이 이전에 사라졌던 민포를 다시 징수하기 시작했고 가옥세, 수목세, 가축세, 어장세, 어망세, 연분세, 노이세, 찹초세 등의 온갖 잡세까지 징수해갔다. 게다가 천주교 신자였던 강봉원은 당시 원주민 천주교도에겐 세금을 면제해주겠다고 하며 제주의 천주교도들을 세금 징수에 이용했다. 결국 이들의 횡포가 극심해 주민들을 격분하게 했다. 전개, 봉기의 개시. 결국 1901년 2월 훈장이었던 현유순, 그의 아버지 현규석, 장애 오실락이 천주교 정의성당으로 끌려간 후 귀가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참다 못한 제주도 내 유지들이 4월에 교패와 세패를 막기 위해서 상무사를 조직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제주도민들이 이곳에 모여서 가톨릭과 교회의 폐해, 지나친 세금 등을 토로했고 이를 제주 목사에게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5월 6일 강우백과 지역의 향장인 오대연이 민중대회를 주도한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제주성애가 목사에게 호소하자 재창했고 그 자리에서 오대연을 장두로 뽑혔다. 그 직후 봉쇄관 강봉원은 서울로 도주했다. 집회 직후 천주교도들과 작은 충돌이 있기도 하였으나 크게 번지지 않았다. 이틀 뒤 다시 충돌이 벌어지는데 관아의 부의방이자 천주교도인 김옥돌의 오대연의 기첩 간음 문제로 그가 태형 30대를 맞은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교인들의 항의를 무마하기 위해 오대연도 태형 15대를 맞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도인 김진사가 무리 50을 모아 그 천주교도를 억지로 석방시킨 뒤 상무사 사람 하나를 끌고 갔다. 이에 상무사 사람들이 끌려간 사람을 구해내고 김진사와 김옥돌은 상무사 사람들에게 매를 맞았다. 한편 오대연 주도로 제주성으로 향하던 진정단을 천주교 타도를 목표로 하는 난이라고 판단한 제주 천주교회는 마르셀 라크루 구마스와 무쇠문제만 등의 신부가 무장한 신도 300명을 모아 두 세력은 명월진에서 충돌한다. 구마슬 신부가 몇 발 위협 사격을 하자 진정단원들은 일단 잠시 해산하기로 한다. 허나 그 틈을 타 교도들이 오대연 및 진정단원 5을 납치해 주목으로 넘긴 뒤 이어서 철수하는 진정단원들을 쫓아 대정군으로 가 대정군의 무기고를 탈취하고 마을 주민들을 위협한다. 이 과정에서 신도리 주민 김봉년이 사망하기까지 한다. 장두가 없어지자
대전군의 관노이던 이재수가 나서 비폭력적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판단하고 무장봉기를 결심한다. 이재수는 여기저기서 포수 40명 포함 장정들을 모아 무장하고 5월 15일 동지는 강우백이 서진은 이재수 본인이 맡아 제주성으로 향한다. 가는 길에 교인들의 은거지를 소탕하며 갔는데 가는 길마다 분노한 도민들이 합류했다. 5월 16일이 되자 제주성을 포위하고 근처에 진을 쳤다. 천주교도들은 성 안에 들어가 포를 가설하고 사격전을 벌이며 버텼다. 5월 23일 제주군수 김창수는 중재를 시도해 구맛을 신부와 교섭하여 오대연을 풀어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이재수가 단호히 거부하고 풀려난 오대연이 참가하며 되려 전력이 강해졌다. 5월 25일이 되자 주민들은 포위로 인해 동요했다. 결국 성내에서 김남혁 주도로 주민들과 부녀자들이 모여 민군을 들릴 것을 요구했다. 구맛을 신부는 사흘 뒤에 열겠다고 하며 민중을 해산시켰다. 물론 이는 프랑스 공사관에 은밀히 적객으로 있던 장윤정을 보내 연락을 넣어뒀기에 사흘 뒤에 프랑스 군함이 도착하리라 예상한 것이었다. 허나 5월 28일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았고 참다 못한 부녀자들과 돼지 장수들이 성을 지키던 천주교도들을 무장해제시키고 묶은 뒤 성문을 열어 민군을 들였다. 프랑스 신부들은 정의군수 김희주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숨어서 살았다. 입성 후 이재수는 지시를 내리며 천주교인 약 300명을 색출하여 처형했다. 프랑스 해군이 촬영한 당시 제주성 부근의 천주교인들의 시체, 이들 대다수가 학살당하고도 묻히지 않고 그대로 바깥에서 방치되었다. 하지만 이후 프랑스군의 군함 2척이 도착하면서 일이 커져갔다. 밀란의 끝 그리고 이재수의 처형. 5월 31일 프랑스 해군 군함 2척이 제주도에 정박했고 제물포에 주둔 중이던 프랑스 해군 군함들이 갑자기 어디론가 빠져나가는 것을 본 일본 해군 군함 한 척이 프랑스 군함들을 추격하여 제주도 앞바다로 따라왔다. 이후 프랑스군은 대대적으로 참전할 뜻을 보이며 도민을 학살하겠다 위협하나 신임 제주목사 이재호의 호소로 멈춘다. 군함의 도착 소식에 이재수는 다시 민군을 모으니 약 1만여 명이었다. 한편 대한제국군과 프랑스 해군의 단판으로 가까스로 프랑스 해군을 자국 신부들과 교도 40여 명을 데리고 돌려보낸다. 이후 군은 밀란이 아직 진정되지 않음을 보고했고 이에 조정은 기존 예정되어 있던 제주도 관직의 인사를 변경한다. 6월 10일 새로이 부임한 찰리사 황기연은 도착하자마자 교패와 세패 시정을 명한 고종의 방문을 붙인다. 이에 이재수는 정부가 외국 군대를 겁내고 백성을 지켜주지도 못하는가라고 하며 1만여 제주도민을 스스로 해산시킨다. 이재수는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기로 하고 자수했다. 이에 친후인 강우백이 너만 죽게 할 수 없다면서 같이 자수했으며 이 학살을 지지하던 양반 출신의 오대연도 자수했다. 6월 11일 이들은 구속된다. 제주민중이 이들의 석방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풀어주겠다고 약속하며 서울로 압송했다. 이때 횡포를 부리던 천주교도들 또한 함께 구속된다. 이들 중에는 서울로 도망친 봉쇄관 강봉원도 있었다. 오대연은 관노 출신의 용기 있는 이가 모든 책임을 다하는데 내 어찌 양반으로서 가만히 볼 수 있겠는가. 천한 것이라며 그를 얕보지 마라. 그의 기계는 대장군감이었다. 라며 이재수를 칭송했다. 이리하여 이재수 강우백 오대연은 1901년 7월 18일 한국 최초로 평리원에서 서양식 재판파를 받고 10월 9일 교수형을 당하여 삶을 마쳤고 대전군수 최구석은 사형을 구형받았으나 감형되어 파직되었으며 몇몇 주동자들은 징역형을 살았으며 또 하나의 원흉이었던 강봉원은 이재수와 도민들의 요구로 인해 재판을 받고 파직당했다. 한편 강봉원은 한성으로 압송된 후 풀려나 고향 평북으로 낙향했는데 무죄 방면은 부당하다는 여론에 다시 체포하려 했으나 신분을 버리고 잠적했는지 더 이상 쫓을 수가 없었다. 이들 셋이 모든 책임을 졌기 때문에 이재수의 유일한 혈육인 누이 동생 이순옥과 오대연의 아우와 강우백의 식솔들은 일체 처벌받지 않았다. 이재수 등이 봉기군을 해산하고 자수함으로써 프랑스 해군 등 외국군은 개입할 명분을 잃었고 제주도민들의 피해도 줄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재수 등은 주민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는 죽은 가톨릭 신자들의 묘지를 안장하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는 1903년 말이 되어서야 유족들이 인수해가고 남은 무연고 시신 31기를 사라봉 아래 황사평에 안장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5,160원의 배상금이 프랑스에 지급되었으며 배상금의 이자인 722원은 제주도민들의 탄원으로 석방된 최구석이 도민들로부터 걷어 지급했다. 한편 황사평에 안장된 무연고 시신들은 이후 1987년에 개장하여 지금의 순교자 묘역으로 모아 합장하고 남은 부지를 천주교 제주교구 소속 성직자와 신도들의 공원묘지로 조성하여 1990년대에 성지로 축성했는데 이곳이 바로 황사평 성지이다. 평가 외세 종교로 인한 충돌과 서양 군대의 침입 3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던 여러 가지로 큰 역사적인 사건이건만 이상하게도 이 사건은 그동안 한국 근대사에서 드러나지 않았으며 한국사 교과서에서조차 언급이 없다. 한반도 본토에 비해 제주도 향토사에 대한 관심 자체가 미비하고 다른 항쟁에 비해 파급 효과가 적은 것이 그 이유로 볼 수 있다. 그나마 1961년 이재수의 혈육 이순옥의 주도로 제주도민들은 이재수, 강우백, 오대연 세 사람을 기려 3.2.4비라는 비석까지 세웠는데
비석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에 있다. 하지만 당시 가톨릭계의 반발로 인적이 드문 곳에 감춰진 이 비석은 1997년 새로운 324비가 세워지면서 그 비석 밑에 묻혀버렸다. 새롭게 만든 324비, 새로 만든 비 아래에 이순옥이 1961년에 주도하여 만든 324비가 묻혀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이걸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324비의 비문에 대해서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비문의 내용 중 여기 세우는 이 비는 종교가 무릇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고 권세를 등에 업었을 때 그 패단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교훈적 표식이 될 것이다. 카톨릭 측에서 이에 대해 지나친 내용이라고 반발하였으나 비석의 건립 자체를 막지는 않았다.